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꿈을 지닌 아이 꿈지아TV의 원창묵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인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첫 어색함을 이기는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기. 우리 가족들 중에도 반갑게 인사하기 쉽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빠로서 아들에게 반갑게 인사한다는 거 굉장히 어색하고 쑥스러운데요.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반갑게 인사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미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일단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 학교 잘 다녀왔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걸 꼭 우리는 왔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들게 일하고 지친 어깨를 겨우 끌고 집에 왔는데 왔니?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들, 이 아이들이 집에 오면 거기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즐겁게 세상에서 힘들게 공부했고 힘들게 일했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쉬렴, 편안한 쉼, 안식처가 되겠지. 바로 그게 가족인데 왔어?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아니,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왔어? 라고 하지 마시고 피곤하지? 많이 힘들었겠다. 오늘도 멋지게 잘 보내고 왔니? 이렇게 인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오늘 이 숙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말 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대 아이들의 대화 주제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늘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좀 어색한 모양입니다. 특히 큰아들 방에 들어가면 큰아들과 같은 주제로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잠깐 인사하는 것 정도는 가능한데 이야기를 길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소한 것 이야기하기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 갔다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니? 라고 꼬치꼬치 캐묻는 경우라면 아마 아들도 저랑 대화하기는 싫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급식 반찬 맛있었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건담을 참 좋아합니다. 프라모델 조립하는 건데요. 저도 어릴 적 소소한 건담 조립은 해봤는데 요즘 아이들 하는 건프라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래도 건프라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늘 아들에게 건프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아들은 신이 난 듯 즐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소소하지만 사소한 것을 먼저 꺼내서 이야기를 걸어보십시오. 그게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사소한 대화가 대화를 트는 물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칭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와 내 아들들에게 칭찬을 할 수 있는 아빠가 또 남편이 되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칭찬하지 못할 만한 모습을 많이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할 때가 있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칭찬을 시작하십시오. 저도 안사람의 요리 솜씨를 칭찬합니다. 결혼하고 처음에 요리를 잘 하지 못했는데요. 요리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탁월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척척 만들어내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기적입니다. 안사람의 요리는 정말 탁월하기에 저는 늘 안사람의 요리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뭐 육아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도 아주 칭찬합니다. 본인의 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심지어는 감기 몸살로 누워있다 해도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려고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대단한 모성애죠? 저희 안사람 이런 모습 칭찬합니다. 저희 아들들 가끔 엄마 아빠가 아프거나 피곤해 할 때 아이들이 스스로 청소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신발장 앞에 신발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때론 아들들은 좀 짓궂기도 하고 행동이 거칠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은 트러블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잘 합니다. 이런 모습 칭찬하죠. 이런 작은 칭찬들이 모여서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부모는 타고난 잔소리꾼입니다. 엄마든 아빠든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잔소리를 통해서 행동이 바뀌어지거나 천성이 바뀌어지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건 사실 너를 위해서 아들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러면서 거의 반협박하면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너희들 잘 되라고 그런다 라고 잔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잔소리로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없고 변화시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잔소리는 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기가 빨라야 하죠. 어떤 걸 가르쳤을 때 그게 잘 안 되면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걸 다시 가르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 포기는 처음부터 그냥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노력해보고 잘 도와주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왕이면 가족끼리 서로 마음 붉히고 얼굴 붉혀서 힘들지 말고 때로는 그게 잔소리가 안 되면 바로 그냥 포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전략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혼내서 안 되면 간식? 간식으로 안 되면 용돈?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보고 어른의 방법으로 안 되면 좀 포기를 빨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싸우면 제가 아이들에게 훈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통밥으로 통밥? 큰 애든 작은 애든 둘이 싸우면 둘 다 혼내고 맙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는데요. 큰 애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작은 애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이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죠. 저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소질이 없어 보이는데요. 싸운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했었고 또 형제가 싸운다는 것은 제게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화해해 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저는 많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싸우는 것을 가장 싫어하지 아빠는? 이라고 저는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싸울 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가 얘기하는 것이 훨씬 탁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치킨 한 마리를 먹으면 치킨에 싸움이 없었습니다. 각자 먹고 싶어 하는 부위가 달랐거든요. 저는 목을 좋아한다면 또 형은 다리를 좋아했고 또 엄마는 가슴살을 좋아했고 아빠는 날개도 좋아하셨고 각자가 좋아하는 그런 부위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가족들 중에도 사실 역할 분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가 서로 중복되는 일이 없으면 별로 문제가 될 일이 없거든요. 가끔 저희 집은 그 음식을 만들 때에는 제가 자리를 비킵니다.
싱크대에서 요리를 만드는 것은 안사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리를 잘 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요리는 안사람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리가 끝나고 나누어주고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설거지는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사람보다 설거지를 탁월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사람이 요리를 했기 때문에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이것이 역할 분담이죠. 역할 분담을 하면 서로 입는 데미지를 좀 분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신체적으로 힘든 것 조금 역할을 분담함으로 인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죠. 가끔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어지럽힌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가끔 보면 집을 아이들이 많이 어지럽히잖아요. 그걸 부모들이 거의 청소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안사람이 요리하고 제가 설거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역할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각자의 역할들을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가정 안에서 역할 분담함으로 인하여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인사를 잘하고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가족이라도 어색함이 있지만 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사의 또 다른 그런 대화입니다. 또한 사소한 일과들을 대화로 풀어내는 것, 그게 가족의 의미 아닐까요? 아주 사소하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가족의 멋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끊임없이 칭찬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칭찬하는 만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사과하는 것도 빨라야겠죠. 좀 쑥스러워도, 좀 어색해도, 좀 민망해도 자식들한테 잘못하면 미안해 라고 사과를 빨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부모 마음대로 안 되면 포기도 좀 빨라야죠.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길이 있으면 그것으로 수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탁월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미안해 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역할을 분담함으로 인해서 서로 입는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 이것이 가족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요소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에너지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행복해야 사회에서도 행복합니다. 우리 옛말에 있듯이 가와 만사성, 가족이 행복하여야 세상도 행복합니다. 성경에서도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라 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여야 교회도 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행복하듯 이 가정은 가장 중요한, 가장 작은 첫 교회라 했습니다. 가족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